2026년 6월 12일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IPO인데요. 기업 가치만 2,60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럼 과연 스페이스X 사야 할까요? 아니면 너무 비싼 가격일까요? 우선 스페이스X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보면 보통 스페이스X 하면 로켓 쏘는 회사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팰컨 9이라든지 스타쉽 프로젝트, 일론 머스크, 뭐 대충 이런 이미지들이 생각나시죠? 근데 실제로 스페이스X가 돈을 버는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현재 스페이스X는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 두 번째는 우주선 발사 사업입니다. 팰컨 9 등의 로켓으로 위성이나 화물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AI, 인공지능 사업이죠. 일론 머스크의 AI 챗봇 그록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사업이 모두 돈을 벌고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돈을 버는 곳은 딱 한 군데예요. 스페이스X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스타링크만이 유일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주발사 사업도 적자, 인공지능 사업도 적자인 상황이에요. 스타링크 혼자서 스페이스X를 모두 먹여 살리고 있는 셈이죠. 그러면 스타링크는 어떤 사업일까요? 스타링크를 한 줄로 설명하면 하늘에 기지국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기존 인터넷은 땅에 기지국을 세우고 거기서 신호를 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지국이 없는 곳은 인터넷이 되지 않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나 산꼭대기, 사막이라든지 비행기 안 등 통신이 안 되는 곳들이 많죠. 반면에 스타링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은 위성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 인터넷 서비스와는 다르게 물리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위성을 엄청나게 많이 띄워놓고 그 위성들이 기지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구 어디에 있던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스타링크 위성이 궤도에 9,600기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42,000기를 더 쏘아 올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진짜 엄청난 숫자죠. 그럼 한국에도 이 서비스가 지금 들어와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작년 12월에 정식 서비스를 런칭했어요. 월 87,000원에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로 생각보다 가격이 엄청 합리적이어서 빠르게 유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은 비행기 아니에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서도 기내 와이파이로 스타링크를 깔기 시작했어요. 이제 긴 비행시간 동안에도 비행기 안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항해 시간이 긴 물류나 어선 등의 선박에서도 서비스가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없이 못 사는 대한민국에서도 서비스가 실제로 시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서비스가 실제로 얼마나 잘 되고 있을까요? 가입자 수만 살펴보면 스타링크의 가입자 수는 2023년 말 230만 명이었는데 2024년 말에는 460만 명, 2025년 말에는 920만 명, 2026년 2월에는 160개국에서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년 만에 4배가 된 수치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유저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스타링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어떨까요? 스타링크 단독으로 2025년 연간 매출은 114억 달러, 영업이익은 44억 달러예요. 하나로는 매출이 약 17조 원, 영업이익은 약 6조 7천억 원 정도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약 39%에 달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 39%가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면 삼성전자 반도체 호황기 영업이익률이 약 30%에서 35% 정도거든요. 스타링크는 사실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었던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점은 이게 아직 시작 단계라는 거예요. 가입자가 1000만 명에 불과한데 전세계 인구는 80억 명이죠. 사실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체 시장의 약 1% 정도만 차지한 수준이라고 봐도 가히 무방합니다. 사실상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국가는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아직 시장의 99%가 남아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여기에 높은 영업이익률도 높은 영업이익률이지만 스타링크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어요. 바로 경쟁자가 없다는 거예요.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사업을 하기 전에 엄청난 자금을 퍼부어대며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 속도도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죠. 결과적으로 초기에 엄청난 진입 장벽을 쌓아 올린 셈이 된 거예요. 스타링크가 진행하는 위성 사업이 돈이 된다는 조짐이 조금씩 보이자 다른 경쟁사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도 카이퍼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위성 인터넷에 도전하고 있어요. 원앱이라는 영국 회사도 뛰어들고 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회사들은 현재 스타링크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운기와 자동차 수준의 비교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스타링크 위성이 9,600기인데 경쟁사는 수백 기 수준이에요. 이런 격차가 왜 벌어졌냐면 스타링크는 팰컨 9 우주산업을 키우면서 이 기술력으로 위성을 자체 발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쟁사는 발사 비용을 외부에서 지불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즉 위성을 쏘려면 스페이스X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스페이스X는 그 비용을 높게 책정하여 경쟁사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동시에 수익도 벌어들이고 있는 거죠. 위성이나 로켓을 쏴주는 대가로 돈을 받으니까요.
스타링크는 위성 제조 비용도 2022년 이후에는 59% 정도 낮추는 데 성공하면서 위성 개수의 차이는 점점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쟁사가 이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그 사이에 스타링크는 계속 더 많은 위성을 쏘고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을 거예요. 이 5년에서 10년 동안 경쟁사는 적자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 엄청난 적자를 감내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성 사업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스타링크가 쌓아놓은 진입장벽이 이미 너무 높아져 버린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사업 방식이에요. 초기에 엄청난 돈을 때려박으면서 누구보다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고 그렇게 되면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진입장벽이 생기게 되는데 그 진입장벽을 쌓고 나서는 이제 이익을 챙기게 되는 거죠. 사실상 우리도 암묵적으로 이 진입장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발사나 우주산업이라고 하면 아마 스페이스X밖에 떠오르지 않으실걸요? 이미 소비자들 마음속에서도 그 진입장벽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타링크가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스페이스X는 현재 흑자인 상황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스페이스X는 적자인 상황입니다. 스타링크만 보면 현재 흑자인 상황이에요. 연간 영업이익 6조 7천억 원 정도의 흑자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돈을 우주발사 사업과 인공지능 사업에 전부 쏟아붓고 있어요. 2025년에만 설비 투자로 207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 중 127억 달러가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집중됐습니다. 인공지능에 한화로 약 19조 원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적자의 이유인데요. 스타링크로 버는 돈을 전부 미래에 다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무서운 이유죠. 진입장벽을 쌓아놓고서 이제 다른 산업으로 이동을 해서 또 다른 진입장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스타링크가 벌고 있는 그 많은 돈들은 현재 어디에 투자가 되고 있을까요?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는 사업은 바로 우주 사업입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우주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근데 스페이스X만큼 대대적으로 빠르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또 할 수 있는 곳도 없고요. 스타쉽 프로젝트라는 초대형 로켓 프로젝트 아시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화물 운반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스타쉽이 상용화되게 되면 발사 비용이 지금보다 또 10분의 1로 떨어지게 됩니다. 위성을 더 많이, 더 싸게 쏠 수 있는 구조로 또 바뀌는 거예요. 스타링크로 돈 버는 구조를 더 강화하는데 다시 투자하는 순환 구조란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투자된 돈은 다시 돈을 만들고 있어요. 인공지능 사업 부분에서도 엔트로픽이 스페이스X 데이터 센터를 매월 12억 5천만 달러에 임대하기로 2029년까지 3년간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로는 매월 약 1조 9천억 원 규모의 계약인데요. 인공지능 사업을 실제 잘하든 못하든 인공지능 인프라, 임대 사업자로도 돈을 버는 구조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역시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스페이스X의 경우 막대한 투자금을 이용해서 이 진입장벽을 다시 만들고 거기서 이익을 다시 발생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스페이스X IPO의 주식 가격은 어떨까요? 물론 지금 기업 가치가 너무 높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로만 분석하면 2025년 28조짜리 회사를 2600조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회사를 예로 들어보면 삼성전자는 1년 매출의 약 1배에서 2배, 1, 2배 정도의 회사를 평가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약 20배에서 25배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기대감을 반영한 기업 평가 가격이죠. 반면에 스페이스X의 경우에는 100배 정도로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X는 저는 반드시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반드시 매수할 생각이고요. 지금 이 가격은 현재 실적을 사는 게 아니에요. 3년 후, 5년 후 혹은 그 이후에 스타링크를 사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만 봐도 현재 가입자가 1000만 명 수준인데 전세계 인구는 80억. 지금 이미 돈을 벌고 있는 스타링크의 사업 구조만 살펴봐도 시장의 99%가 남아있는 수준인 거예요. 영업이익률은 무려 39%짜리 사업이 말이죠. 더군다나 경쟁자는 없고 진입장벽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일 수 있습니다. 근데 5년, 10년 이후를 살펴보면 이 구조는 점점 더 단단해질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올라있기 때문에 그만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적과 기대감을 모두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좋은 매수 기회가 온다면 올 때마다 담아놓는 것이 직장인 트레이더 훈쇼의 선택입니다.